결혼하고도 2차 종종 가는 남편에게는 희망이 없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랬어요. 남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단 일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유흥업 쪽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성과 별개로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든 분들이 흔히 가지는 편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니 나이 든 사람 편견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술집에 납품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술집도 보통 술집이 아니고 대형 단란주점이나 클럽 같은 곳이에요. 또 남편은 그 업계에서도 경력이 꽤 있는 사람이고요. 수입도 많고 하고 다니는 곳도 멋있고 겉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편 직장 동료 중에서는 딱 봐도 조폭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남편은 생긴 것도 말끔하고 말투도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처음 만나고 관계를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단란주점 같은 데 다니면서 일 문제로 1차를 다니는 건 물론 2차도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저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보같이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현재 임신 4개월 차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정말 성실하게 행동하더라고요. 2차 가자고 해도 돌아오고 심지어 술자리도 잘 동석 안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술도 늘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도 짙어져 갔어요. 그래서 싸움까진 아니지만 몇 번 추궁도 해봤습니다. 혹시 저한테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고 말이죠. 추궁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이 일이다 보니 술이 많고 가끔 여자 끼고 마실 때도 있지만 절대 선은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인데요. 술에 취한 남편을 억지로 침대에 눕힌 뒤 남편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명함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남편 거래처인 클럽이나 단란주점은 웬만큼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명함이었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불싸 그렇고 그런 업소였습니다. 이름이 숨겨진 곳이라 보통 검색으로는 잘 나오지도 않고 한참 찾아야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직 잠들어 있던 남편을 막 때려서 깨웠어요. 정신 못 차린 남편에게 명함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막 따졌죠. 남편은 술이 덜 깨서 제대로 변명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자기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업소까지 손님만 모시고 갔지 밖에 서 있었대요. 그런 업소는 가도 선은 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저도 그 말을 믿을 만큼 멍청하진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낼 뻔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맹세코 자기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오해사도 할 말 없는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직장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는 다시 안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업소에 드나들면 무슨 대가든 치르겠다고요. 남편은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술도 안 마시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까지는 참았습니다. 술집 납품하고 술집 사람이랑 어울리는데 술 안 먹고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각서를 쓴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이 터졌어요. 이걸 안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모르는 여자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제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몇몇 사진과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저께 남편이 술집에서 여자 껴안고 뒹구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업계에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남편 엿먹이려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이 가짜가 아니었답니다. 각서 쓴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외간 여자랑 술집에서 뒹굴었다는 말이죠. 같이 잤는지 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술 마시면서 흐트러진 차림으로 여자랑 뒹굴 정도면 뻔할 뻔지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의 귀가하기 무섭게 말없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남편은 아이씨 하면서 욕을 내뱉더군요. 최소한 그 사진이 거짓 사진은 아니었단 겁니다. 대체 이런 사진은 어디서 났느냐 물어봅니다. 모르는 여자한테 받았다고 하니까 남편이 뭐하는 년인지 가만 안 둔다고 막 화를 내네요. 자기가 여자랑 뒹군 게 거짓이라고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더는 문제의 사진을 보낸 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그것도 각서까지 쓰면서 한 약속을 어겼다는 게 중요했죠. 그날부터 작정하고 남편 그동안의 삶을 캐내기 시작했어요. 실로 가관이더라고요. 2차부터 시작해서 퇴폐 마사지 업소도 나오고 제가 모르는 금반지, 금팔찌 구매 내역도 있고 이 사람이 집에 저를 놔둔 채 바깥에서는 얼마나 문란하고 퇴폐적으로 놀았는지 짐작도 못할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결혼 때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키고 나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저를 농락한 거죠. 대판 싸우고 지금은 임신한 몸으로 친정에 와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는 때는 혼자 키우든 남편과는 갈라설 생각이에요.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재산이나 위자료는 최대한 받아낼 생각입니다.